제1부. 새벽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왕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넓은 궁궐, 화려한 옷,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 하지만 조선의 왕들은 과연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왕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조선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엄격한 예법과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백성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늘은 궁궐의 새벽부터 밤까지 조선 왕의 하루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궁궐이 깨어나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궁궐에는 가장 먼저 파수꾼과 수문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새 닫혀있던 궁문을 점검하고 궁궐 곳곳을 순찰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내시와 상궁들도 분주해집니다. 왕의 세면도구를 준비하고 아침 조회에 입을 골룡포와 익성관을 정리하며 수라관에서는 첫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잠에서 깨기 전부터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 조선의 왕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보통 새벽 5시 전후에는 기상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늦었고 여름에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하루는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조회 준비. 기상을 마친 왕은 곧바로 조회를 준비합니다. 조선에서는 이를 조참 또는 상참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무백관은 정해진 시간에 근정전이나 편전으로 모여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으면 신하들은 예를 올리고 국정보고가 시작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 백성들의 상소, 재해와 기근, 군사 상황, 외교 문제, 형벌과 재판까지. 왕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나라 전체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직접 읽었다. 왕은 단순히 신하들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날 밤 늦게 올라온 보고서와 상소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서가 왕에게 올라왔습니다. 성실한 왕으로 유명한 세종과 정조는 밤늦게까지 문서를 읽고 새벽에도 다시 검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조는 직접 붉은 글씨로 의견을 적어 신하들에게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 많은 사람들은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왕들이 더 자주 걱정했던 것은 가뭄과 홍수 흉년이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이 비를 기원하며 직접 기우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식사를 줄이거나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자연재해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을까? 왕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직언했고 사헌부와 사간원 같은 기관은 왕의 잘못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이 화를 내더라도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은 절대 왕정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질서 속에서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매일 토론하고 설득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은 외로운 자리였다. 왕에게는 수많은 신하와 궁녀, 내시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정치가 될 수 있었고 작은 표정 하나도 신하들의 해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학문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고 독서를 가장 큰 벗으로 삼았습니다. 세종과 정조가 특히 많은 책을 읽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회가 끝난 뒤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수라는 하루 몇 번 들었으며 왕의 밥상에는 정말 12가지 반찬이 항상 올라왔을까요?
또 왕은 언제 공부를 하고 세자를 어떻게 교육했으며 왕비와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왕의 식사와 공부, 그리고 궁궐에서의 일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왕의 식사와 공부 그리고 쉼없는 국정. 아침 조회를 마친 왕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왕이 수라상을 받으며 여유롭게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의 왕에게 식사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례였습니다. 식사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고 공부와 국정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은 하루 몇 번 식사했을까? 조선의 왕은 일반적으로 2번의 정식 수라를 들었습니다. 아침 수라와 저녁 수라가 기본이었고 그 사이에는 죽이나 떡, 과일, 차와 같은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부르는 상차림은 매우 풍성해 보이지만 왕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올린 이유는 왕의 건강 상태와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를 독살 위험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12첩 반상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왕은 늘 12첩 반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수라는 매우 풍성하게 차려졌지만 시대와 왕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음식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경계했고 낭비를 줄이도록 자주 지시했습니다. 반면 잔칫날이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날에는 왕실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상차림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수라간은 작은 도시였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수라간에는 수십 명이 넘는 궁중 요리사와 상궁, 나인들이 일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국과 찌개를 만드는 사람, 후식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역할이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되어야 했고 온도와 맛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왕 한 사람의 식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식사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왕은 음식을 먹을 때도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독살을 막기 위해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쳤고 왕이 들기 전에는 담당 관리들이 이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왕은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왕의 식사는 화려해 보였지만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매일 공부했다. 조선의 왕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에는 경연이 자주 열렸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경전을 읽으며 정치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왕도 질문을 했고 신하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훌륭한 왕일수록 경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세종과 정조 학문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은 바쁜 국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지편전 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도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조 역시 독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젊은 학자들을 길렀고 신하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정치는 결국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학문을 국정 운영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왕비와 세자의 교육. 왕은 자신의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의 교육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 정치, 예법을 배웠습니다. 왕은 틈틈이 세자의 학업을 점검하고 때로는 직접 가르치거나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왕비 역시 왕실 여성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세자빈과 후궁들에게 예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궁궐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왕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왕의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개별적으로 국정을 논의하는 차대,
지방에서 올라온 긴급보고, 외국 사신 접견, 군사 문제와 재판 검토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왕은 사실상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최고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이나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가 지면 왕은 비로소 쉬었을까요? 왕은 밤에는 무엇을 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업무가 계속되었을까요? 또 영조가 왜 검소한 생활을 했는지, 정조는 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왕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음 제3부에서는 조선왕의 저녁과 밤,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